자, 그러면 이제 이번 섹션부터는 본격적인 우리가 스프링 문법의 시작을 해보는 이제 그런 섹션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시작인데요. 우리가 이제 스프링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문법에 첫발을 디디시는데, 자,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무작정 문법을 따라 하시기보다는, 자, 과연 내가 스프링을 왜 쓰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프링을 왜 쓰게 되고 왜 써야 하는지, 자, 그런 이유에 대한 타당성, 자, 그런 부분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의존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 스프링을 쓰면서 원래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프레임워크라는 것 자체는 프레임워크는 이미 우리가 어떤 설계된 틀 아닙니까? 이미 디자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우리는 그 안에다가 코드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집, 전체 테두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처음에는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걸 왜 써야 되는지도 조금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DI라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차차 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이 의존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자, 물론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없어도 우리가 이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자, 의존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의존한다, 의지한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클래스를 하나 만들 때, 이 클래스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의 도움을 받아야, 자, 자기가 원하는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클래스를 일단 우리가 가져다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인스턴스 생성이라는 것이 new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면 당연히 해당 클래스는 자, 얘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가 얘가 바뀌거나 얘가 혹시나 다른 걸로 대체가 되거나 무언가 여기서 변화가 생기면은 당연히 그걸 가져다 쓰는 측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수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불가피하게 다양한 문제점들이 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의존성인데 이걸 최소화시키자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의존성이라는 이 주제가 갖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등장하기 전서부터도 우리가 이 의존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바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자,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자바 문법에서도 아마 공부를 하셨듯이 자, 기본적인 얘는 클래스를 잘 설계하기 위한 그런 부모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어떤 표준화라든가 일관성 있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인터페이스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자, 사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의존성을 해소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만, 자,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존성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우리가 디자인 패턴이 팩토리 패턴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팩토리 패턴도 아마 혹시 이제 디자인 패턴을 조금 공부를 하셨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또 알게 모르게 또 써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팩토리 패턴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사실 알게 모르게 이미 써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란 얘기예요. 자, 이제 바로 이제 그런 팩토리 패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좀 더 의존성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것 자체도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직접 만들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수동적인 작업이 이제 선행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기본적으로 틀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게.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의존성이라는 주제는요, 상당히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탕에 깔린 그런 어떤 하나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해보실 부분들이 대부분의 교재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그리고 아주 비중 있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자 우리가 왜 스프링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자 저도 마찬가지로 이 의존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가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그것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제 예제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아마 이제 교재를 갖고 계시면은 다 이제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상당히 쉽게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굳이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예,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고요. 나중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 부분만 이제 여러분들 잘 탐독을 하셔도,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처음 첫 발을 디디시는 분, 예,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그리고 이 의존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 이제 그 의미가 약간 이제 희미하신 분들이나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히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을 위한 섹션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이미 책에서 이거를 뭐 읽어봐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거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예, 그냥 넘어가셔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섹션은 바로 이제 그런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 그런 첫 발자국을 떼기 위한 예, 그런 입문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의존성을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지 않고, 예, 처음에는 그냥 기본적인,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번 두 가지 방법을 작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바로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 예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예, 이 부분까지는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미리 너무, 예, 손쳐서 이제 그냥 스킵을 하시라고 했는데, 바로 또 너무 또 성급하게 스킵하시면 곤란하고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제 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봐두셔야 되기 때문에, 예, 혹시나 좀 알고 있는 분들도 들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예제를 먼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프링을 먼저 이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예, 인터페이스 방식을 이용해서 의존성을 어떻게 해소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우리가 발전시켜서 팩토리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소를 하게 되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제를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내가 저번 시간에 STS, 스프링 툴스트 준비를 저번 섹션에 했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이븐에 대한, 예, 연습을 해봤었죠. 자, 이제 바로, 예, 그 부분에다가 이제 이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사실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스프링을 지금 하시는데요.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버전이 4 버전까지 나와 있거든요. 4점대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자, 사실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든가 이제 이쪽에서 제시하는 또는 현재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버전은 당연히 아직까지 3점대 버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버전 간의 괴리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조건 최신 버전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전 버전으로 해야 될 것인가? 자,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4버전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뭐 3버전에서 했던 거 그대로 돌아가긴 하는데, 문제는 3버전에서 디프리케이티드가 됐던 거, 디프리케이티드 해가지고 더 이상 쓰지 말라고 권장했던 것이 이제 여기서는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써도 됐던 부분들이 여기서는 에러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3버전에서 실제 실무에서도 디프리케이티드를 확실하게 배제하고 가셨던 분들은 4버전으로 넘어가셔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디프리케이티드도 계속 써오셨던 분들은 4버전으로 만약에 컨버팅을 하시게 되면 상당 부분 오류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일단 그래서 일단 3버전을 위주로 해야 될지 4버전을 해야 될지가 이제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에서 우선은 3버전 위주로 해볼까 해요. 그래서 두 버전을 같이 한번 병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어떤 이제 그 순간에는 한번 4버전으로도 해보고, 예, 그다음에 3버전으로 해보는, 예,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스프링의 제목도, 예, 3&4라고 이제 지은 이유가 바로 이제 그것 때문이죠. 예, 아직 이제 과도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단 두 가지 버전을 병행한다 생각하시고요. 예, 그렇게 이제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당장은, 예, 스프링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기본적인 자바 프로젝트로, 예, 웹 프로젝트도 아닌 그냥 자바 프로젝트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스프링 툴스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해 주시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응용 프로젝트를 준비할 거죠. 예,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뭐 테스트했던 메이븐을 위해서 연습했던 프로젝트는, 자, 과감하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자, 닫아주고요.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자, 메이븐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주시고, 자, 넥스트 넘어가면 되죠. 자, 일단 우리는 이제 킥스타트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해주시고, 그룹 아이디는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저는 com.javastudy. 하고, 자, 이제 이 부분을 그냥 com.javastudy.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섹션이기 때문에, 섹션 3라고 하겠습니다. 섹션 3라고 해주고, 아티팩트 아이디는, 자, 그냥 우리가 뭐 DI 연습이죠. 이제 DI라고 하는 이제 의존성에 관련된 이제 부분, 그런, 예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디펜던시 아니면 그냥 DI, DI 언더바 프랙티스. 아니면 example.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자, 일단 이렇게 아티팩트 아이디 잡아주고 뭐 나머지는 그대로 기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실습을 위해서는요, 자, 물론 이제 계속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 나가면서 실습을 해도 좋겠지만은, 자, 그렇게 되면 너무 프로젝트가 많아지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소스 관리하기도 힘들어지시고, 나중에 내가 필요한 문법을 다시 참고해서 레퍼런스 참조하실 때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DI와 관련된 우리가 첫 번째 이 섹션에 관련된 모든 예제는 이 프로젝트 안에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라면은 이제 우리가 각각의 이제 실습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패키지를 별도로 분류를 해서 아마 따로 실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실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패키지를 하나 준비를 할 건데, 자, 메인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그대로 놔두시고, 자, 요건 그냥 놔두시고, 물론 지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자, 놔두시고, 자, 저는 여기에서 패키지를 하나 새로 추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위한 패키지. 그러니까 스프링을 이용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자바 문법을 이용한 평범한, 그런 예제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패키지는, 자, 이름을, 자,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패키지가 원래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프로젝트로 별도로 만들 것을 그냥 우리는 패키지별로 그냥 실습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com.javastudy. 그 다음에 이름이 섹션 3까지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3. 베이직 1. 베이직 1이라는 이름으로,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각각 베이직 2, 베이직 3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방식, 뭐 그 다음에는 뭐 팩토리 패턴을 이용한 방식, 그 다음에 뭐 스프링을 이용한 방식, 그 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큰 주제는 DI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업을 하겠지만은 그 외에 이제 스프링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이라든가 어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좀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문법들, 그런 것들도 겸사겸사 같이 한번 수행을 해볼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패키지별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패키지 먼저 하나 준비를 해두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메인 클래스와, 그러니까 결국 이 패키지 하나가 하나의 원래는 프로젝트,
예,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제를 만들어줘 가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처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얘는 뭐냐? 얘는 그냥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복사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예제 준비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바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의존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의존성이라는 것을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 한번 예제를 수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